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로드 자전거 한 대를 가지고 해동이랑 현우랑 같이 오늘 여러분들께 로드 자전거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 명칭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선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동아, 이게 로드 자전거라는 건데 얘네들이 대충 어떤 식으로 갈라지는지는 알고 있어? 몸통? 어허. 몸통? 핸들? 바퀴? 그 정도? 머리 가슴 배로 나오면 안 돼.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전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 몸통, 발, 그리고 구동계 이렇게 3개 정도로 보면 되거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 일단 얘는 프레임이라는 애야. 우리가 흔히 자전거 살 때 얘를 몸통이라고 하고 뼈대라고도 부르고 자전거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품이야. 이게 없으면 자전거 자체가 조립이 당연히 안 되겠지. 얘가 있어야 다른 애들을 붙일 수 있으니까. 프레임 중에서도 실제로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 부분만이 딱 프레임이고 얘는 프레임이 아니야. 같은 색깔인데 쟤는 포크라고 불러. 생긴 게 포크같이 생겨서 포크라고 부른다고 하거든. 그리고 여기는 핸들이랑 이어져서 내가 핸들 방향을 돌렸을 때 바퀴가 같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얘랑 얘를 합쳐서 프레임 세트라고 부르거든. 근데 프레임 세트의 기준이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이랑 포크까지만 해서 프레임 세트라고 부르는데 가끔 얘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얘들까지 다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 이걸 다 해서 프레임 세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서 요거는 이제 브랜드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이것도 따로 이름이 있어. 이 친구? 이 친구는 시포스트라고 해서 시시 이제 앉는다는 의자의 뜻이잖아. 거기에 포스트, 막대기라는 의미를 써서 의자를 받치고 있는 막대기라고 해서 얘는 시포스트라고 불러. 너무 무시하는데? 그렇게 아니 또 다른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지만 일단은 포크를 했잖아. 이것도 따로 있어. 그치, 스푼이라고 불러. 사실 이 검은색 부분이랑 이 노란색 부분은 다른 부분이야. 왜냐면 이 검은색 부분은 얘랑 연결이 돼 있어. 여기 이 포크서부터 이렇게 안에서 기다란 심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거든. 걔를 감싸고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스티어러라고 불러. 스티어러. 조향한다 할 때 그 스티어러거든. 그리고 이 노란색에는 스템이라고 불러. 이 스템은 이제 자전거의 목이라고 보면 돼. 이 핸들 부분이 머리라고 치면 그거를 붙여주는 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얘는. 이게 길고 짧음에 따라서 자전거 탈 때 안정감이 많이 달라져. 그래서 이 핸들이랑 스템 그리고 이 스티어러까지 정확히는 이 부분까지도 더해주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3개를 합쳐서 콕핏이라고 하거든. 조종실 부분, 거기를 콕핏이라고 불러.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은 이제 프레임이야. 가장 자전거의 뼈대가 되는. 물론 얘네들도 다 명칭이 있어. 얘도 이름이 있고 얘도 이름이 있고 얘도 이름이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한번 알아보고 이번에 알아볼 부품은 여기 자전거 신발이라고 불리우는 휠이야. 정확히 우리가 휠이라고 부를 때는 여기까지는 부르진 않아. 휠은 얘까지만이야. 이렇게. 그리고 그 휠 위에다가 타이어를 얹어주는 거지. 얘들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떼낼 수 있고 바퀴가 터지면 교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거든. 그리고 이 바퀴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 알루미늄 휠도 있고 얘는 지금 까만색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얘네들은 카본 휠이라고 부르거든. 카본 휠들이 기본적으로 가격이 조금 많이 비싸고 알루미늄 휠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가고 조금 낮은 가격대의 자전거들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는 제동 성능이 카본 휠에 비해서 훨씬 좋아.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걔네들은 열변형에 그러니까 열변형이라는 건 이제 너가 강하게 잡았을 때 여기서 열이 발생을 하잖아.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터지거나 부서지거나 녹아내리거나 할 수 있어. 근데 알루미늄은 상대적으로 카본보다는 그게 좀 덜해. 대신에 이제 무겁지. 휠셋에 휠 위에 붙어있는 얘가 아까 타이어라고 했잖아. 이게 우리가 자전거 샵을 가야 되는 1순위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 얘가 터지거나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돼서 얘를 교체하려고 가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 일반 아무 데도 없어? 이런 자전거는 어느 자전거 샵이나 타이어는 교체를 할 수 있거든. 사실은 실력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조금만 알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자기 집에서도 교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럴 수 있는 형태가 있고 없는 형태가 있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전거의 구동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 우리가 힘을 넣는 구동 부분, 그 옆에 붙어있는 이 친구들이 변속 부분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앞에 달려있는 제동 부분, 너의 안전을 담당하는 친구들인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일단 가장 먼저 구동 부분을 살펴보자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이제 이 구동계 얼굴이라 불리는 크랭크야. 다른 것들이 어떤 등급이 달려있어도 얘가 어떤 얼굴이냐에 따라서 자전거의 등급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 크랭크라는 친구는 이너 체인링이라고 해서 안쪽에 있는 체인링과 밖에 있는 체인링 이렇게 2개로 구성이 돼 있어. 얘네들은 체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너가 내는 힘들을 여기 뒷부분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지. 그러고 그 옆에 붙어있는 이 막대기는 크랭크 암이라고 해서 그냥 크랭크가 팔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너가 이렇게 다리로 이 크랭크에 전달했던 힘들은 여기 달려있는 이 기다란 녀석들을 통해서 휠로 전달이 되는데 얘를 보고 체인이라고 불러. 체인은 뭐 어디에서나 체인이라고 부르는 형태고, 그러면 이 힘들이 체인을 타고 넘어가서 어디로 가게 되냐, 이 뒷힐에 있는 이 엄청난 크기의 톱니들로 전달이 되게 되거든. 이 톱니들을 우리가 스프라켓 혹은 카세트라고 불러. 이 사람들이 혼용을 하는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스프라켓이라고 많이 부르고 자전거 제조사들은 여기를 카세트라고 많이 불러. 그리고 이 카세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기어 단수, 그거를 그냥 생각을 하면 좋고, 대부분의 로드 자전거들은 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저가인 애들은 장수가 조금 적기도 해. 이 장수가 많으면 어떤 게 좋냐면 라이딩을 할 때 조금 힘든 구간, 오르막 구간에서 너가 조금 더 폭넓게 기어를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는데, 이 단수가 줄어들게 되면 너가 힘든 상황에서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게 되는 거지. 마지막 그 힘든 상태에서 계속 어떻게든 올라가 줘야 되는 거야. 아 그냥 궁금한 거. 그 대회 때 저런 단수에 대한 제한 그런 거 없어. 없어. 대회는 판매가 되는 자전거의 형태라면 어떤 형태든 쓸 수 있어. 대신에 자전거의 형태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기도 해. 미니벨로는 안 된다, 전기 자전거들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는 제한을 하는데, 단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쟁 시합에서는 어린 친구들은 이제 성장을 고려를 해서 가장 작은 기어를 사이즈를 제한을 하기도 해. 너무 작을 수는 없다. 왜냐면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다리에 걸리는 부하가 점점 더 커지거든. 이 스프라켓들을 쓰려면 체인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되잖아, 그치? 체인을 왔다 갔다 해주게 하는 녀석들이 여기 뒤에 있는 요 녀석과 요 앞에 있는 요 녀석, 이게 변속기라고 불리는 애들이야. 정확히 영어 명칭으로는 드레일러라고 부르거든. 이걸 프론트 드레일러, 얘를 리어 드레일러, 한국말로는 앞 드레일러, 뒷 드레일러, 줄여서 앞드 뒷드라고 부르는 거지. 이 변속기들이 이 체인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너가 가장 지금 생각했을 때 너에게 가장 적합한 기어를 쓸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유지를 해주고 변속을 하면서 조금 더 가볍게 혹은 더 무겁게 갈 수 있게 해주는 녀석들이야. 그리고 이 변속기들은 브랜드에 따라서 기계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동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기계식이라고 하면 케이블 장력을 이용해서 얘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전동 변속기들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보내서 얘들을 움직이게끔 그냥 명령만 내리는 거지. 지금 너가 보고 있는 이 구동계가 전동 구동계라서 누르면 소리가 나. 일반 기계식 구동계들은 눌러도 아무런 소리가 안 나거든. 딸깍딸깍 하는 소리만 나는데 얘들은 그런 전자음이 나. 눌러봐도 돼. 얘들은 버튼 누르는 소리가 나는 거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 안에 있는 모터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아마 가장 많은 자전거 트러블 사운드의 요인이 될 거야. 이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매장을 많이 방문을 하게 돼. 왜냐면 타다 보면 얘네들이 조금 틀어지거나 할 수도 있거든. 너가 기댈 때 이 부분이 눌렸다거나 아니면 너가 한번 넘어졌다거나, 그럼 혹은 뭐 나사가 조금 풀렸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얘네들이 변속이 잘 안 되거나, 변속을 했는데 막 잘잘잘잘잘 하는 소리가 난다거나 굉장히 거슬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 왜냐면 항상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도 굉장히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내가 산 매장에 가서 항상 점검을 받아주는 게 좋아. 얘네들도 다 교체 수명이 있거든. 특히 체인이 제일 빠르게 교체된다고 보면 되지. 얼마나 체인은 일반적으로 최상급 체인들 기준으로 한 5,000km 정도? 힘이 굉장히 센 분들은 늘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체 주기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 내가 아는 뭐 굉장히 빠르게 바꾸시는 분들은 2,000에 한 번씩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5,000씩 타도 체인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아. 체인의 교체 주기는 체인이 얼마나 늘어났나로 판단을 하거든. 얘네들이 다 이음새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음새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늘어나면 이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변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수명이 다 되면 일단 변속이 거의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둘이 나눠져 있잖아. 아니네? 맞아, 둘이 나눠져 있는 거야. 나눠져 있는 거 맞아. 잘 봤어. 맞아. 언제 쓰는지. 얘네들이 이제 변속 레버라고 해서 하나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를 누르면 왼쪽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마노 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걸 누르면 얘가 작은 쪽으로 이동을 해.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단수가 낮아진다는 거. 더 높아지는 거지. 높아진다. 고단으로 올라가는 거지.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힘들지만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큰 레버를 누를 때마다 단수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더 편하게 굴릴 수 있지만 평지에서는 페달이 조금 헛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 그래서 오르막 갈 때 이제 많이 내려가는 편이고, 평지나 다운힐에서 올라가는 편이지. 그럼 이거는? 걔도 마찬가지야. 앞쪽도 큰 걸 누르면 큰 쪽으로 올라가고 작은 걸 누르면 작은 쪽으로 내려가. 시마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여기 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친구랑 이 친구, 얘네들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애들이야. 자전거의 제동을 담당을 하는 애들이고, 아까 너가 잡았던 변속기 앞에 붙어있어.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잡은 상태로 얘를 이렇게 당기게 되면 얘네들이 휠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지. 그러면서 꾹 잡아서 속도를 늦춰주는 거야.
그럼 한쪽만 잡으면? 오른쪽이 뒷바퀴, 왼쪽이 앞바퀴라서 변속도 똑같이 돼. 오른손이 뒷바퀴 변속, 왼손이 앞바퀴 변속. 한쪽만 잡는 경우에는 뒷바퀴만 잡게 되면 뒷바퀴가 밀려 나오게 돼요. 슬라이딩을 하면서 쭉 밀려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 앞바퀴만 꾹 잡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구르는 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전거들의 기본적인 그런 부품들이고, 그 외에 이제 약간 자질구레한 애들로 보자면 이제 너의 엉덩이를 받쳐줄 여기 안장. 얘는 이제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 종류도 엄청 많아서 자기 엉덩이에 맞는 안장이 있다고 해. 그래서 많이들 써봐야 되고, 내 엉덩이에 맞는 안장이 올 때까지 구매와 방출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지. 그렇지. 써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이게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엉덩이에 안 맞을 수 있고, 남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안장도 나한테 맞을 수 있거든. 최대한 안장은 우리가 많은 다양한 종류를 써보라고 권하는 편이야. 여기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스템. 이 스템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향에 안정감이 생겨. 대신 반응성이 조금 느려진다고 해.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템은 진짜 정말 개인 취향이야. 얘네들은 각도도 따로 나와. 그래서 우리가 뭐 스템 간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장 높이랑 핸들의 높이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좋다라고는 하지만, 몸에 안 맞는 자세를 하게 되면 굉장히 무리가 많이 와. 피팅을 받고 지금 신체 조건에 맞는 스템을 쓰라고 권하는 편이야. 이 부분을 우리가 핸들이라고 부르거든. 이 핸들은 너가 이제 가장 오랜 시간 자전거를 탈 때 손을 대고 있을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을 통해서 너가 이제 조향을 할 수 있게 돼. 왼쪽 오른쪽 가고, 너가 힘들 때 이렇게 손을 위치를 바꿔가면서 조금 쉬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잡는 위치가 굉장히 다양해.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잡는다고는 하지만 이 아래쪽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너가 지금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든 잡을 수 있는 건데, 그때 너가 조금 더 편하게 잡고 안정감 있는 그립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테이프라는 걸 감아줘. 너의 손이 여기를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이 바테이프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 따라서 그런 그립감이라던가 미끄러짐의 정도라던가 두께라던가 이런 게 엄청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디자인도 물론 보겠지만 너가 잡았을 때 편안한 걸 찾는 걸 되게 권하고 싶어. 여기까지 오늘 로드 자전거의 명칭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어.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전거의 그런 명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또 매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정확한 명칭으로 수리를 부탁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혹시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 또 현우와 해동이 함께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밤 되시기 바랍니다. Bye guys.